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2장의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헤테로 방향적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앞 시간까지 봤던 방향적 화합물의 구조들은 뭐 이제 골격의 크기 차이가 있지만 그 중심에 존재하는 원자들은 다 탄소 원자였죠.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이었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들의 그 방향적성을 봤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고리 내부에. 탄소가 아닌. 그리고 그 원자들은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 황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리 형태의 방향적 화합물을 우리가 헤테로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헤테로 방향적 화합물. 그래서 헤테로 방향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질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은 오원한 화합물이 2개가 있고요. 유관한 화합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오원한 방향적 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피롤이에요. 피롤. 자, 피롤은 오원한 고리 내부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앤과 수소 원자 및 비공 전산에 가지고 있는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자, 근데 지금 1번의 질소 원자를 보면은 입체수가 4잖아. 입체수에 따라서 혼성화를 따져보면 저 질소 원자는 원래 sp3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질소 원자가 sp2가 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혼성화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될 수 있죠. 혼성화는 변화가 될 수 있어. 전제 조건은 이제 그 원자의 비공원자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여기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죠. 왜? 여기가 만약에 sp2 오비탈로 변화가 되면은 이 비공원자성 어디에 놓여지는데? p 오비탈에 놓여지잖아. p 오비탈에. 자, 그러면 우리가 휘켈 규칙 4n 플러스 2개의 전자를 따질 때는 우리가 파이 전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파이 전자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와 같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도 파이 전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몇 개야? 2개, 4개, 6개가 되니까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되는 모든 화합물들은 조건 1, 2, 3은 다 만족하고 있어요. 고리 형태고 평면 형태고 그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조건 1, 2, 3은 기본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파이 전자의 개수야. 파이 전자의 개수. 그게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얘는 만족하잖아요.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질소 원자의 혼성화가 sp2고요. 비공전자성 어디에? p 오비탈에 존재한다. 저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는 파이 전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총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p 오비탈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족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질소 원자 쪽이 이 비공전자성을 가지고 전자를 좀 밀어주는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 탄소, 여기 탄소 원자들의 전자 밀도가 좀 높아요.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화합물, 피롤 화합물은 쌍적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잡혀요. 이쪽 편 아래쪽에 좀 전자가 부족하고 위쪽 편이 좀 전자가 풍부한 형태. 보시면 여기가 전자 밀도가 또 낮고 여기가 되게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쌍적 모멘트 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 점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성이지만 쟤는 p 오비탈에 존재하고 이게 방향족성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족 고리를 형성하는 파이 전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는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리 내부 쪽으로 들어가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비편제화된,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비공전자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피롤은 매우 약염기예요. 지금 질소 원자의 이제 염기도를 보는 건데,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보통 아민 계열의 화합물들은 꽤 강한 염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얘는 약염기야. 왜 그런지 보냐면, 질소 원자가 지금 염기로 쓰이게 되면은 비공전자성 가지고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골격이 만들어지거든? 자, 근데 여기 질소 원자는 지금 원자 4개와 연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혼성화가 뭐가 되냐면, 원래 sp3야. 근데 얘가 sp2로 변화가 돼야지 방향성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없지? 이 질소 원자는 비공전자성이 없어요. 맞잖아. 비공전자성이 없어.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sp3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p 오비탈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가 되고, 그럼 당연히 방향적 화물이 아닌 비방향적 화물이 되겠죠.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굉장히 안정했던
저 피롤이라고 하는 화물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형태의 이온 물질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지. 이게 pK 값 보세요. 이 수소원자 pK 값이 몇이냐면 0.4야. 엄청 강산이잖아. 쉽게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왜? 이게 떨어져야 방향적 화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굉장히 우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응이죠. 자, 그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이미다졸. 이미다졸은 피롤 유사체인데, 질소원자가 2개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성격은 피롤과 똑같아요. 피롤과 똑같아. 그러니까 따로 볼 필요가 없지. 당연히 여기에 비공전성은 피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질소원자를 보면은 이 질소원자는 입체수가 몇이에요? 3이지. 입체수 자체가 3이야. 이쪽 탄소, 탄소 2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고 비공전성 한 쌍이 존재하니까 저 질소원자, 여기의 질소원자는 입체수가 3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래 sp2야. sp2야.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이 질소원자에도 당연히 sp2니까 p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에 p오비탈이 존재하나? 아니죠. 왜? 여기에 질소원자의 p오비탈은 여기 탄소원자의 p오비탈가 뭐를 만들었어? 파이 결합 형성했어. 그러면 sp2오비탈은 몇 개가 만들어지죠? 3개잖아. 하나는 여기 쪽 결합했었고 하나는 여기 쪽 결합했었어. 시그마 결합 형성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다 썼는데? 여기 오비탈이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은 sp2 오비탈이 놓여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질소원자에 혼성하는 sp2로 동일하지만 그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이 놓여있는 오비탈이 달라요. 얘는 p오비탈이고 얘는 p오비탈이고 얘는 sp2 오비탈이 존재해요. sp2 오비탈.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오비탈, 파이 전자가 아니라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그냥 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방향수성을 따질 때 따지게 되는 파이 전자의 개수에 포함되지가 않죠. 얘는 포함이 되지만 얘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개, 4개, 6개가 되니까 이것도 6파이 일렉트론이 돼요. 그래서 방향적 화합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질소원자가 지금 여기죠? 여기가 1번이야. 1번, 2번, 3번. 자, 여기 질소원자는 sp2 혼성인데, 보세요.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어디 존재해?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은 p 오비탈에 존재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야. 어디 오비탈에 존재하는지에 따지는 거. 비공유전자쌍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혼성원은 동일하지만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의 성격은 다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이 전자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여기는 이 질소 원자에 딱 국한이 돼서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해요. sp2 오비탈이니까 평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오비탈에 전자가 놓여 있잖아요. 여기가 빨갛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이 빨간. 그래서 편제화되어 있는 질소 원자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편제화되어 있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은 여기 방향적 고리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편제화되어 있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3번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은 방향적 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염기로 쓸 수 있어. 질소원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염기적인 성격으로 쓰일 수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그 질소원자가 여기 질소원자가 수소원자로 공격해서 거기가 양이온 성격이 된다고 해도 혼성화에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혼성화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방향적 고리를 깨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근데 1번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1번 질소가 여기죠. 여기에 존재하는 게 공격을 하면은 앞에서 피롤에서의 경우처럼 방향적 성격이 깨지니까 저 1번의 질소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염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염기도, 비공유전자쌍의 염기도를 물어보는, 비교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염기도가 없다. 3번의 질소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염기도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관황 같은 경우가 이제 피리딘이라고 하는 화합물이에요. 피리딘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질소원자는 이미다졸의 3번 질소원자의 성격과 같아요. 맞잖아, 구조가. 입체수 자체가 3이고, 그렇기 때문에 sp2 오비탈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질소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sp2 오비탈에 포함이 되지. sp2 오비탈. 자, 그런데 여기는 파이 결합이 3개가 존재해.
파이 결합 자체가 3개. 그러니까 파이 전자가 6개잖아요. 얘가 p 오비탈에 존재하지 않아도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만으로도 방향수성을 만족하잖아요. 어차피 p 오비탈에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질소원자 혼성화 sp2고요. 비공유자성은 sp2 오비탈에 존재합니다. 자, 파이 전자는 여기 고리 내부에 존재하는 저 3개의 파이 결합으로부터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적 화물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고리 내부 쪽에 전자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질소원자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쪽 편 부분으로 전자 밀도가 높은, 전자가 이쪽에 편제화돼서 존재하는 거죠. 자, PDD는 이제 많이 나왔었던 용매이기도 하고 이제 시약이기도 한데, 많은 유기화합반에서 염기를 사용을 합니다.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거 자체를 용매로도 쓰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질소원자의 비공유자성에 공격을 해도 양이온 성격을 띠지만 얘는 그대로 그래도 방향쪽이에요. 혼성화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방향쪽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이온 성격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수소원자는 5.3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피로가 비교해 보세요. 피로는 0.5였잖아. 산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런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유관함도 2개죠. 피리미딘까지. 얘도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자, 이렇게. 얘는 둘 다 성격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저것들 다 어디 존재해? sp2 오비탈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얘도 전자밀도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빨갛죠. sp2 오비탈. 그러니까 sp2 오비탈에 존재하니까 평면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쪽의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이 빨간 거죠. 여기 전자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편제화된 비공유자성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기타 질소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방해적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우라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게 왜 방향적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따지면 되거든, 사실. 자, 모든 원자들이 다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질소원자와 여기 질소원자의 혼성화를 변화를 시켜보는 거야. 혼성화의 변화를 시켜봐요. 자, 그러면 여기 sp2 오비탈이 되면은 비공유자성에 p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럼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여기도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얘도 혼성화 변화시키면 p 오비탈 존재해. 그러면 일단 조건 1, 2, 3은 다 만족시키는 형태가 돼요. 파이 전자의 개수가 중요하지. 여기는 전자 없고 여기 질소원자의 비공유자성 한 쌍은 p 오비탈에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 그렇게 따지면은 총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실도 방향적 화물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얘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적인 성격을 만드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라실의 구조가 질소원자니까, 자, 여기 카본액이고 이중결합, 여기 질소원자의 수소원자, 카본액이 질소원자의 수소원자, 전자쌍 존재하죠. 이거에 이온 형태를 띠게 되는 공명구조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구조를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옆으로 그립시다. 옆으로 그리는 게 낫겠다. 자, 여기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결합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산소원자가 O-가 됐어요. 그리고 질소원자의 수소원자가 존재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질소원자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O-가 됐어요. 그리고 수소원자가 존재하지. 자, 보시면 지금 왼쪽 편은 중성 형태고 오른쪽 편은 지금 원자들이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플러스니까. 근데 기본 골격만 보자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죠. 이쪽에 질소원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기본 골격이 뭐와 같은 거냐면 여기 부분을 보면은 뭐예요? 앞쪽에 피리미딘과 같은 거야. 질소, 피리미딘.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방향적 화합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질소원자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 산소원자들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적 화합물은 이온형 물질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었잖아. 얘는 이온을 띠고 있는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조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거 아마이드 타입이거든. 아마이드 타입으로 놓여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차지가 생성되는 공명 구조를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합들이 번갈아가서 오는 게 좀 더 명확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보면 여기 이중결합이 놓여지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쪽, 이쪽 표현해보면 그래서 이거 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부분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앞쪽에 이미다졸이었잖아. 이미다졸 방향적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들 요거 다 방향적 화합물이죠. 따져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런 골격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골격이 나와도 이것들이 방향적 화합물인지 아닌지는 좀 따지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 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은 성격이 뭐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질소원자 포함되어 있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산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퓨란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퓨란은.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비공유 전쌍의 개수가 차이가 나. 산소원자는 비공유 전쌍이 몇 쌍이 존재하죠? 두 쌍이 존재해. 두 쌍이. 자, 근데 얘는 원래 sp3였던 게 sp2로 변화가 될 거잖아. p 오비탈이 존재할 거잖아. 그럼 p 오비탈에 놓여질 수 있는 전자 쌍은 한 쌍만 놓여질 수 있어. 한 쌍만. 얘만 여기 놓일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디다 놓으면 돼? sp2 오비탈에 놓으면 되지. 앞쪽에 sp2 오비탈, 원래 sp2 오비탈이었던 거에 비공유 전자 거기는 sp2 오비탈에 놓여 있었잖아. 질소원자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거기다 놓으면 돼. 그래서 산소원자는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그게 각각 존재하는 오비탈이 달라요. 하나는 어디? p 오비탈에. 그 나머지 하나는 sp2 오비탈에. 오케이? 그 점 빼고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소원자 역시 sp3가 원래 돼야 되는데 sp2로 혼성화가 돼서 방향수성을 띠게 되는 거죠.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은 p 오비탈에. 그리고 얘는 파이 전자에 들어가죠.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 나머지 하나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전자 파이 전자 개수가 6개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산소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니까 두 개를 다 포함시켜야 되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니에요. 뭐만?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만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저 산소원자가 황원자로 바뀐 거 그게 뭐냐면 사이오펜이에요. 사이오펜. 요거 용어는 다 외우셔야 돼요. 명칭은 피롤, 이미다졸, 피리딘, 피리미드 앞에 퓨란, 사이오펜 이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사이오펜은 피롤의 질소원자가 황원자로 치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격이 똑같아요. 뭐와? 퓨란과. 그래서 여기도 두 개의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잖아. 두 쌍에. 하나는 p 오비탈에, 하나는 sp2 오비탈에.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자, 황원자는 3주기 원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sp2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존재하겠지. 근데 그 p 오비탈이 3p 오비탈이야. 근데 여기 탄소 원자들에 존재하는 p 오비탈들은 무슨 오비탈이죠? 얘는 2p 오비탈이야. 오비탈의 크기가 달라요. 모양은 비슷하겠지. 당연히 R형으로 모양은 비슷할 텐데 오비탈의 크기가 좀 달라. 그래서 여기가 산소 원자였을 때 산소 원자는 그 산소 원자가 만들어내는 p 오비탈도 2주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2p 오비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모든 p 오비탈 크기가 동일하니까 오버랩이 굉장히 잘 될 텐데 여기는 3p 오비탈이고 얘는 2p 오비탈이니까 오비탈의 크기 차이가 좀 나서 오버랩이 산소 원자만큼 그렇게까지 100% 타이트하게 딱 생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방향족성이 뭐보다 퓨란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이 p 오비탈들의 상호작용 컨주게이션 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해 주시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요거 풀어보고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을 방향족, 반방향족 또는 비방향족으로 분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1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모든 고리형은 평면이라고 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헤테로 방향족 고리 화합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뭐 조건들이나 이런 어떻게 찾는지는 앞쪽에서 좀 몇 번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금 이 황원자에 두 개의 전자쌍이 존재하죠.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p 오비탈에 존재하고 하나는 sp2 오비탈에 존재합니다. 자,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는 방향적 고리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적 고리 쪽에 총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조건 1, 2, 3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마지막 휘킬 규칙까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방향적 화합물 사이오펜이 되죠. 자, B번은 지금 산소원자, 여기는 황원자, A번에서 보는 황원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P오비탈에, 하나는 sp2 오비탈에 존재하고 P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쌍은 방향적 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질소원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쌍은 방향적 고리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 질소원자의 P오비탈과 여기 탄소원자의 P오비탈이 파이결합을 만들고 있는 이 파이결합의 파이 전자가 방향적에 포함이 되고 여기는 sp2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비화물에서 방향적 고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 전자는 여기 2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얘도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도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자, 10번 화합물을 보시면 평면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산소 원자는 혼성화가 뭐가 돼야 되냐면 sp2가 돼요. 그리고 이제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방향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문제 조건상에서 얘는 p 오비탈에 한 쌍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얘는 sp2 오비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고리형이고 지금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니까 평면형인 것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파이 전자가 둘, 넷, 6개 여기까지니까 얘는 8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 될 수가 없고 얘는 이제 반방향적이 되겠죠. 반방향적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D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질소 원자의 성격이 다 B번에서 봤던 질소 원자의 성격과 같은 거죠. 자, 여기 다 어디에 있다?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비공전자 쌍들이에요. 방향적 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적 고리의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sp2 오비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 형태이고 조건 1, 2, 3은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고 파이 전자의 개수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즉 10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휘켈 규칙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고리에서 보통 적용이 되는 편인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단일고리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벤젠고리 타입이 접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10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는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자, 2번은 여기가 sp3 탄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비방향적입니다. 자, F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탄소 양이온이 되면서 여기가 sp2 탄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p 오비탈이 존재해요. 전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p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탄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p 오비탈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는 p 오비탈, 하나는 sp2 오비탈이 존재하니까 고리 형태이고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형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조건 1, 2, 3 만족했고 그럼 이제 파이 전자를 봐야겠죠.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는 전자 없고 여기 p 오비탈의 전자까지. 그래서 얘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킬 규칙을 만족하죠. F번은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자, G번은 뭐 이쪽 편의 치환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쌍. 이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p 오비탈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P롤에 치환되어 있는 P롤 형태. 그래서 얘는 방향적입니다. 앞쪽에 본 것처럼. 자, H번은 질소 원자 3개가 연달아 오는데 자, 성격을 보시면 여기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당연히 p 오비탈에 존재할 거고 이 질소 원자 쪽에 존재하는 두 쌍의 비공전자쌍들은 어디에? 당연히 sp2 오비탈에 존재하죠. 앞쪽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 1, 2, 3은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 파이 전자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둘, 3개의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여기 파이 결합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5하는 고리 쪽에서는 4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합니다. 전체 토탈 10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하니까 얘는 4s 플러스 1을 만족하죠. 그래서 H번도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